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사람들은 많은 걸 궁금해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등산복을 입는지부터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까지 해서 저희가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나 노무현 정부의 공 혹은 과 모두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신 손님,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정책실장이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교사 역할을 한 성경, 이름 굉장히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융 한림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름이 정말 어렵습니다. 발음하기. 성경융.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제가 구글 검색하면은 그 이름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 좋은 이름이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성경융. 예. 어린 시절부터 이름 때문에 이런저런 에피소드 많습니다. 그 중에 재밌는 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재밌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창고에 가면 예. 무슨 우체국이나 은행이나 가면은 제가 뭐 그동안 수십 번, 수백 번 이름을 말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쓴 적이 없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가서 직접 쓰겠다 하면은 그 직원들이 되게 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성경 리을이 아니라 이응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되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윤으로 하기도 하고 용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류웅입니다. 류웅. 리을 유웅. 자, 이 이름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굳이 이름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정책실장이셨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 시절에 정책 교사라고 지금 현재 자꾸 노무현 정부라고 하네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어디로 갈 건지는 이분이 기본 설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두 분 다 겪은 분이고요. 예. 그래서 좀 가벼운 얘기부터 해볼까요?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다 겪으신 분으로 두 분의 같은 점 혹은 뭐 차이점을 단점 위주로 공통점이 많은 분들이죠. 네. 제가 이제 언론 기사를 봤더니 예.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 고시 합격하고 변호사를 하기 위해서 부산을 이제 찾았는데 예. 그때 아마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로 이제 갔답니다. 예. 그래서 면접을 했는데 노무현 당시 변호사가 문재인 초짜 변호사를 면접을 했대요? 그렇습니다. 면접을 했는데 이제 걱정을 했대요, 사무실에서.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능력한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아주 우수한 변호사가 와서 여기서 지금 차석이었을까?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 인터뷰하고 나서 사무장이 그렇게 했대요. 금전적인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노변이나 문변이 다 같은 과이기 때문에 이분은 무슨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정의를 추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이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장이 맺어준 인연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거야 이제 다른 분 소개를 받고 해서 이제 오셨는데, 사무장이 저는 아주 두 분을 잘 봤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도, 여러 가지 이제 공통점을 말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두 분 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자랐는데, 자라면서 약자들의 어떤, 어려움, 고통, 한이런 걸 아주 본인 스스로 다 체험하셨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사람이 우수하면은 대개 자기가 거기서 탈출하려고 하지 내가 그 속에 일원이 돼서 끝까지 내가 학생운동, 시민운동 또 정치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같이 풀려고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두 분의 중요한 공통점이 두 분 다 어려웠고 그런데 각자만 탈출해서 내가 잘 살겠다 하지 않은 그래서 사적 존재에서 공적 존재로 성장하고 그것이 대통령이 되는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역시 뭔가 좀 다르게 설명하시네요. 그렇군요.
그 외에 가까이서 본 두 분의 공통점 더 없나요? 공통점은 이제 두 분 다 대화를 이렇게 해보시면 알지만은, 두 분 다 굉장히 다정다감한 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뭐, 처음 만나도 꼭 오래전부터 만난 것처럼 뭐, 노무현 대통령, 이제 문재인 대통령 두 분 다, 정말 이분은 대화가 된다 할 정도로, 오래전에 만난 친구나 또는 뭐 집안, 형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다정다감하다. 근데 약간의 차이점도 있죠. 스타일은 차이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또 한편으로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때 어떤 감정의 변화나 예. 또는 어떤 뭐 생활상의 주변의 이런 변화에 따라서 바깥의 그 변화가 마음속의 리듬으로 이렇게 이 리듬의 변화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경우에는 그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같이 동의합니다. 같이 일할 때나 또 뭐 그 이후에도 예. 이분은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신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분이 혹시 명상 수련 같은 걸 늘 해서 명상 수련 감정의 변화가 밖에 드러나지 않게 예. 이 차이는 두 분한테 굉장히 큰 차이로 제가 스타일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의 감정을 주변에서 즉각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감정의 변화가 없는 건지 참는 건지 아니면 마음이 고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기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네. 비유를 하면 예. 한 분은 이제 화산 같은 분, 좀 활화산 같은 그런 분이고 한 분은 호수 같은 분이다. 제가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요. 상극인데요. 상극이죠. 예. 상극인데 호수에 화살을 집어넣으면 꺼지거나 아니면 호수가 마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본래 네. 같은 과에 출발했고 그러나 약간의 그 스타일의 차이는 있지만은 두 분이 이제 추구하고 지향하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경북대학의 이정우 교수님이라 계신데 이분은 이제 초대 정책실장을 하신 분인데 문재인을 자기는 한마디로 침착한 노무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도 동의하는데 특히 이제 노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그 첫 공식 발표를 그 부산대학병원에서 예, 저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데 제 그 장면은 너무나 슬픈 일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장면인데 그분의 침착성을 제가 보고 야 사람이 저 정도의 침착성에 도달할 수 있는가 제가 그런 걸 느꼈고 그때 제가 비로소 그 전까지는 저는 그냥 뭐 그분은 비서실장 하시고 저는 이제 정책실장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비슷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운명을 짊어져도 될 수 있는 분이다. 제가 그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본인이 먼저 알아보셨다는 얘기군요. 뭐 그렇게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두 분이 싸우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분이 이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향하는 바가 갖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노무현의 친구가 아니고 내가 문재인의 친구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속으로 서로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고 막 그런 우리는 팀이고 제가 좀 보기에도 좀 부러울 정도로 저 두 분은 마음의 친구다, 또 영혼의 친구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두 분과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신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에 이제 대선이 진행이 될 때, 그때는 그 경선을 좀 빨리 했습니다. 2002년 아마 3월쯤 했을 텐데, 그러고는 이제 뭐 이분은 아까 제가 화산 같은 분이라 했는데, 이제 말을 막 그냥 자기 뜻대로 그냥 합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학자를 하시면 참 잘하실 분인데, 우선 대중 정치인인데 말을 함부로 이렇게 막 때로는 하고 하니까, 이게 여론이 춤을 췄죠. 예. 그래서 2002년 6월쯤 되면은 한 14%, 15%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때 이제 후단협 50% 이상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후단협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후보 할 수 없다고 해서 후단협이 만들어졌고.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때 우리 학자들이 한 10여 분 이분을 도와드려야 된다. 위기 상황에서. 네, 이분은 공당의 그 공식 후보로 선출된 분인데 이런 분을 외면한다거나
이런 분이 나중에 한번 이렇게 그 대결해서 한 30% 정도라도 이렇게 얻고 저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지.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안 된다 해서 그때 마치 좀 독립운동하는 기분으로 참여했습니다. 아, 가장 어려울 때 합류하셨네요. 네, 그런 인연이 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인연은 우리가 이제 11월쯤, 그해 11월쯤 돼서 이제 우리 그 전국의 교수들이 노무현 후보를 돕자 해서 부산민주공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교수들 우리 이제 지지하는 모임을 했는데 그때 부산시당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우리 교수들이 이제 격려 말씀하시려고 왔어요. 저는 그때 처음 봤는데 느낌이 좀 뭐랄까요? 좀 약간 시골 농부 같은 스타일? 뭐 시골 농부. 이웃집에 당시 문재인 시당위원장이 공동시당위원장이었죠. 부산 선대본부장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자격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고맙다 인사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권력 의지도 충만하시다 하고 또 이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지금은 보면 이제 눈빛이 다르잖아요. 눈빛이 다르죠. 대통령 돼서 눈빛이 다르게 봐주시는 거 아니고요? 하여간 지금은 달라진 게 하여간 우리 느낌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데 뜻이 없는 분이고 같은 저 변호사 사무실에 선배분을 이제 지지하게 나오셨는데 제가 꼭 느낌이 어쨌든 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인가 할 정도로 15년 후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이라고 보지 않으셨군요, 그때. 그때는 그런 느낌이 좀 없었죠. 그때 어쨌든 굉장히 편하게 느껴지고, 좀, 푸근하게 느끼는 그런 우리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발하셨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방금 이제 눈빛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선거 기간, 혹은 뭐 2012년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보시기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어갔나요? 사람으로서 후보로서 대통령의 자질의 측면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 기본 자질이야 뭐 바로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조직하고 내가 주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엄청난 차이가 저는 눈에 보이고요. 2012년 대선 경우에는 본인이 출마해야 되던 결심도 좀 늦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정당 따로 무슨 학자들 그룹 따로 시민단체 따로 다 따로따로 이렇게 놀아서 하나의 이 대선에 임하는 어떤 단일한 어떤 그 기구나 조직이 된 게 아니고 여러 이질적 그룹의 연합체 비슷하게 돼서 그때는 뭐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죠. 이렇게 해서 이게 집권이 되는 건가. 조직적인 선거 운동도 못 됐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많이 염려가 됐고 또 후보 자신이 이제 이번 이제 대선 과정을 지켜보면은 대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나 대중들하고 이렇게 그 대화하고 접촉하는 것들이 이제는 뭐 자신감이 넘치고 준비됐다 이렇게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중들이 반응했고 상황이 뭐 이렇게 유동적인 때가 있었지만은 한 30% 정도 국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한테 나라를 맡겨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요소가 이번에는 잘 맞았다 볼 수 있고요. 지난번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이게 좀 준비 상태도 좀 위협한 것 같고 정당 내부의 어떤 그 결속력도 대단히 취약했고 그래서 큰 차이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뭐 불과 열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열흘이라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이리로 가는구나 하는 이쪽으로 갈 건가 보다 하는 상징적인 어떤 액션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네. 두 정부 모두를 그 수장을 아시는 분으로서 초반 열흘간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냉정하고 야박하게 좀 평가해 주세요.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네. 열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사실 걱정을 했죠. 네. 지난 9년간의 적폐는 너무 많고 너무 깊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우리가 다 보다시피, 성품이 좀 부드럽고, 또 대화를 해보면 이분이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뭔 일을 해치울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들고. 맞습니다. 좀 천천히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 그거 너무 동감합니다. 얘기를 그래. 해보면 주로 듣기만 하거든요. 네. 반응도 크게 없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말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이 일을 하긴 할 건가, 언제 될 건가 이런 맞습니다. 그 제가 걱정을 했어 사실은요. 일은 많고 네.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이 누적이 돼 있는데 그 하나하나 이렇게 그 해결하는 거 시간이 걸릴 텐데 이분이 어떤 속도감으로 할 건가 이제 걱정을 했는데 전혀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당일날 취임 당일날부터 지금까지 뭐 전광석화 저는 마음속에 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인다. 너무 문재인의 전혀 다른 모습이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이재명은 사이다고 문재인은 고구마라고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전혀 다른 그랬습니까? 고구마. 예. 지금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마음속에 실제로는 엄청난 사이다가 지금 준비되고 있었고 유감없이 시원하게 또 신속하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제가 고구마 했더니 그랬죠. 때가 오면 호랑이 문재인을 볼 거라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게 이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분이 맞는가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정도의 어떤 속도감과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리듬으로 가면 뭐 앞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좀 그런 좀 확신도 듭니다. 말은 느리고 행동은 빠른. 그렇다 봐야죠. 네, 빠른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정책적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앞으로 느끼게 될 변화는 어디서 올지 제가 궁금한데, 지금 포용국가위원장. 네. 예. 어떤 위원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시장은 어떻게 바뀔 것이고, 뭐 지방자치는 어떻게 바뀔 것이고, 큰 틀에서 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바뀌어갈지 방향을 좀 알려주세요. 교사하셨으니까. 포용국가위원회라는 이름은 좀 아마 세상에 이런 이름이 처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이름의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잘못 쓴 줄 알았어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하도 포옹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포옹국가위원회 아닌가. 그렇잖아도 민주당 내에서 이 위원회가 출범할 때 네. 그때 그 추미애 대표가 참여를 하셨는데 포용은 포옹에 시작한다 해서 우리가 그 임명장 수여할 때 아주 포옹하는 장면이 나왔고 네. 그래서 우리 포용국가위원회에 좀 상징적인 글을 포옹하는 걸로 하자 해서 우리가 페이스북에다가 허금문이라고 이렇게 닉네임을 붙여서 그랬었군요. 이제 그랬는데 보니까 그 시기에 이미 그 당시 문 후보께서 뭐 가는 데마다 다 허가하시고 그러니까요. 어제 그 5.18 그 행사 때는 김서형 씨라는 분 네네. 하고 이제 그는 예정에도 없이 포옹을 했는데 굉장히 아주 상징적인 극적인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었고 네. 놀라운 장면이었죠. 그러면 예. 이름을 바꾸세요. 허그위원회로. 그럴까요? 허그 커미티. 어쨌든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가?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이름을 사용한 거는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시장 경제가 발전해온 과정을 보면 소수가 지배하고 이게 소수가 독점하는 데서부터 다수가 정치에 참여하고 다수가 시장 경제의 주역으로 바뀌는 그런 흐름을 이제 점점. 지나왔는데 우리 이거를 포용성이 확대되는 과정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기냐 하면은 지금은 정치 영역에서는 소수의 권력자들 특히 이제 보수 세력에 기반한 소수의 권력자가 국가 권력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영역에서는 다수의 약자들이 수없이 많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의 정신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새로운 경제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포용국가위원회의 큰 방향을 모두를 위한 국가, 약자를 포용하는 세상 또는 약자를 살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정책적으로는 이제 이 정치 영역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해서 국민들이 언제든지 자기 주장할 수 있고 또 그 잘못된 문제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예전에 뭐 신문고 제도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노력들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는 이제 상대적으로 보수 정부하고 비교해서 보수 정부가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방법은 선거 때만 이제 대중 동원해서 당선되고 나면은 국민 대중들하고의 소통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그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밀실에서 이제 협상하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 권력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개방적 포용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폐쇄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지난 한 9년 동안 대단히 이 민주주의 영역, 정치 영역이 폐쇄적으로 됐고 소수 권력자 집단들이 이거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탄핵 사태 같은 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데 그 방법으로서는 뭐 예를 들어 직접 민주주의를 더 이제 뭐 국민 투표라든지 국민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더 확대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소환제도라든지 이 사이버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또 그거를 정부나 정당에서 그거를 상시화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크게 열어야 되고요. 경제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박정희 정부 시대에 이제 그 경제 체제를 만들었던 것이 이게 이제 소수 그 재벌 대기업 네네. 중심의 이 구조를 만드니까 그리고 뭐 그들이 만든 경제적 이득 중에 일부를 낙수 효과를 통해서 얻어먹어라 뭐 이런 식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이제 우리가 볼 때 박정희 시대에 만든 이 모델의 결과가 결국은 이제 소수 재벌 대기업들 독과점이 아주 과도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수의 그 노동자들이 다 비정규직으로 지금 일을 하고 특히 청년들은 뭐 올 초에 실업률이 지금 11%가 넘어섰는데 이 청년들이 고용되는 청년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나 봤더니 50% 60%가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이 젊은 사람들이 내가 마음 놓고 결혼할 수 있겠다. 내가 주택 문제가 해결되겠다. 내가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저출산의 핵심적인 문제가 이 고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독과점 문제, 비정규직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한국은 인구 소멸 과정으로 지금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을 바꿔야 되고 이 방향을 바꾸는데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중에 저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지금 여기에 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출산 장려금 뭐 정도 준다고 아이를 낳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내가 평생 양육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나 조건이 되나 뭐 근본적인 의문이 있으니까 자기 앞가림 하기도 힘드니까요.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렇고요. 네. 그리고 대북 관련해서는요. 대북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정부의 경우에는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북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안보적 측면에서 대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적 측면에서 대북 포용 정책을 채택했죠. 그래서 6.15 정상회담도 했고 또 노무현 정부에 와서는 이제 14 정상회담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한쪽의 어떤 우리가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현실이 북한이 이제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강력한 안보 기반의 평화노선 두 가지를 다 하는데 출발은 강한 안보에 기반한 그런 출발을 해서 점진적으로 평화의 문을 여는 이 방향으로 나가면 그럼 우리가 국내 정치와 국내 사회 경제 영역에서 포용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정책을 취하고 그래서 수많은 약자들, 수많은 국민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고 그래서 이제 포용 국가가 되는 것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안보의 단계를 거쳐서 이 전향적으로 포용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길을 열지 않으면 한반도의 안보는 더 저는 위험해진다. 그리고 그럴수록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 강대국의 입김이 강해지고 우리가 설 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어떤 포용 노선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 네. 듣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죠. 네. 오늘은 이제 포괄적인 이야기만 들었는데 네. 말씀을 특히 재미는 없는데 계속 듣게 만드는 앞으로 좀 자주 나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죠. 예,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림대 성경용 교수님이었습니다. 저는 김호준입니다.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